안녕하세요, 하란입니다. 오늘은 도서 입문편이고요. 텍스트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막 도서전 혹은 서점에 가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난 여성책 같은 것을 읽고 싶은 걸? 이런 생각이 든 친구들에게 책을 좀 추천하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5권. 이 선정 기준은 좀 가볍고 어려운 텍스트가 아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텍스트 혹은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어렵다 같은 것들은 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이 얄량하다거나 책들의 내용이 정말 얇고 근사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지요. 그런데 새해가 달라지고 다들 새해 목표를 막 세우고 다이어트 등등 이것저것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좀 나 자신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어요.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 진영에는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고 또 다른 진영에는 너무 많이 먹는 여자들이 있으며 또 다른 곳에는 너무 많이 쇼핑하는 여자들이 있다. 사실 세 진영은 서로 그리 다른 곳이 아니다. 욕구의 문제, 구체적으로 말해 너무 깊이 파묻혀 있던 여성의 욕구가 새로운 경로의 출구를 찾을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문제라는 가닥이 모든 진영을 하나로 묶는다. 어떤 여자의 코티지 치즈가 다른 여자에게는 한도가 초과된 마스터카드고 한 여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연애는 또 다른 여자의 광적인 폭식이다. 방법은 다르더라도 이 모든 행동의 핵심 성분을 추려보면 여자들 특유의 불안, 죄책감, 수치심, 슬픔의 혼합물을 그러니까 뿌리 깊은 또는 흔히 뿌리 깊이 오해된 갈망들이 되직하게 엉겨있는 심적 혼합물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좋지 않은가요? 실제로 사회로부터 여자들이 많은 이중 메시지에 구속을 받죠. 방송에서 예쁜 여자 아이돌들이 나오다시피 예쁘고 말라야 돼. 그런데 복스럽고 맛있게 먹어야 돼. 이런 것들. 나는 이 사람 눈에 섹시해 보여야 돼. 그런데 너무 예쁘게 보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저를 좀 괴롭게 하죠. 그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캐롤라인 랩이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하루에 딱 800칼로리를 정해서 먹었다고 해요. 운동하지 않으면 막 밥을 먹는 일이 죄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 또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30kg 가량을 빼야 했고 뺐었던 시기가 있었고 빼야 했던 건 운동도 있지만 빼야 된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막 달리기를 살을 빼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직도 무릎 연골이 낫지 않고 있고요. 매일 정확하게 칼로리를 재가면서 밥을 먹었고 탄단지 혹은 당류를 기록하면서 매일 그런 강박증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려 한다거나 그런 날들도 많았죠. 폭식증이라던가 물론 많이들 그렇다시피 좀먹는 관계라고 하죠. 그런 관계들까지 수행하게 했죠. 그런데 제가 별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막 밤에 몰래 숨어서 밥을 먹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난 삼아서 데이트를 나갔는데 밥을 계속 먹다가 집에 돌아오니 막 밥을 막 이만큼 먹는 그런 릴스나 쇼폼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을 바라보니 여자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야만 했던 여자들에게 그런 잘해야지, 1등이 되어야지, 너는 예뻐야지,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만 먹어야지, 이런 자기관리라고 수행되는 사회로부터 여자에게 부여하는 말도 안 되는 임무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저도 실제로 내 그 다짐들 혹은 갓생이라고 하는 여자들에게 말도 안 되게 부여하는 과임무적인 것들이
저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신경계가 망가지는 증상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생긴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수행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막 채찍질을 너무 했던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좀 무리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강박에 시달리면서 자유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체중계 숫자 혹은 허리선의 둘레로 바꿔놓으면 얼마나 작고 사소로워집니까? 그래서 그 사소로움이 결국 나를 가벼이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우받고 싶으면 나 자신을 먼저 대우해주세요. 그래서 2025년은 여자분들이 나를 좀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 꼭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데버라 리비의 살림 비용입니다. 이렇게 밝은 노란색의 책인데요. 노란색의 책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혼한 여성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고요. 저는 데버라 리비의 에세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책의 문장이 무엇보다 짧고요.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읽기 좋겠죠. 일단 얇잖아요. 저는 사실 얇은 책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들고 다니니까 팔이 너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가방 속에 무조건 꼭 넣고 다니는 보부상인데 책이 두꺼우면 어깨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일단 재치 있고요. 재밌고요. 이 리비가 이혼을 하고 두 딸과 함께 이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매일 글을 쓰죠. 막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가 글을 쓸 공간이 없고 막 말 그대로 막 생활비에 대해서 골몰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살림 비용인 것처럼. 그래서 막 사방의 벽을 막 노란색으로 칠했다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흰 벽으로 다시 칠하고 마트에 갔다가 닭을 사고 가는 길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닭까지 막 댕글댕글 고르고 이런 과정들까지도 다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 중간에. 이 모든 일들이 살림을 책임진 여자라면 혹은 혼자 살아봄직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 뿐입니다. 이 책은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이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만 우뚝 서 있으려면, 여자로 우뚝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힘듦에 대해서 막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해서 정말 걱정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을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사실 나열되는 작가들이 막 있겠죠. 아무래도 뭐 시몬드 보부아르도 나오고 샬롯 길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마르그리트 듀라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리고 좋아하던 작가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모두 다 좋아하는 작가들이고, 국내의 데버라 리비의 책에는 살림비용이라는 책도 있고, 이 책과 반대로 되는 보색이, 노란색의 보색이 파란색이 맞나요? 제가 컬러에 대한 그런 센스라는 것이 잘 특출난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노란색과 대비되는 좀 파란색의 책 중에는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권을 같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 이 사람 데버라 리비 모르겠어 하면 일단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도 살림비용의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난 차츰 실은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야말로 혼돈이라고 믿게 됐다. 계획해온 미래를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때, 융자바다 산 집과 옆자리에 든 사람이 못 믿어졌을 때, 그제야 폭풍은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던 그룹 속에서 나와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이 세계를 영위하는 방식에 한 발 더 가까이 데려가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삶은 허물리고 무너진다. 우리는 와해되는 삶을 지키려 뭐든 손 닿는 대로 부여잡는다. 그러다 깨닫는다. 그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세 번째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나의 눈부신 친구
라는 책이고요. 엘레나 페란테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저는 이 책이 좋다는 것을 너무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게 됐는데 이게 나폴리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폴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덜컥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샀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사길 왜 망설였냐면 3권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4권으로 된 연작인데요. 저는 한 권만 보면 안 되는 병이 있어서 좀 무서운 거예요. 이 책을 4권을 내가 다 사면 다른 책은 또 언제 읽지?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병렬 독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돼요. 저는 병렬 독서를 2권이 최대인 것 같고 3권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냥 빨리빨리 손에 닿는 대로 직렬대로 놔서 읽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제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뭐였더라 하는 때도 많아요. 한 권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 한 권을 사기가 굉장히 머뭇거렸었는데 왜 머뭇거렸지 싶을 만큼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이 책이 일단 리커버가 되어서 표지가 예쁘고 이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소설집이고요. 사실 실제로 이탈리아에는 남부와 북부와 정치색도 좀 많이 다르고 사람이 사는 삶의 생활 방식 같은 것도 꽤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라는 곳의 책이고요. 나폴리의 폐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좀 도시의 가장 가난한 곳, 가난한 항구 도시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사춘기 청소년 소설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주인공 레누가 있어요. 주인공 레누에게는 릴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꼭 너무 영특해서 그 옆에 있으면 질투가 나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하나 둘씩 따라가고 있는 그런 라이벌적인 관계 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승부욕을 불러일으키고 나는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싶은데 저 녀석은 이미 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기민한 친구들이 있죠. 레네에게 릴라가 그런 친구예요. 릴라는 마을 자체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선망해요. 왜냐면 그리스어를 배우더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어를 이만큼 배웠는데 저 친구는 10을 해버리는, 이미 문장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제가 일단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릴라는 내가 고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건가? 나는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름방학 동안에 혼자서 공부했단 말인가? 릴라는 왜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보다 빨리, 나보다 더 잘하는 걸까? 내가 따라가면 도망가면서 정작 자신은 언제나 내 뒤를 쫓아와 나보다 앞서 나가려 하는 걸까? 제가 말했던 딱 그 상황들이죠.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란 얼마나 잔혹한가요? 그런데 그 잔혹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른들의 방식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마음들은 또 얼마나 이상한가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유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견제하고 흠모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처음 여성 소설,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가면 겪는 마음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 친구를 누군가에게 뺏긴 것 같아. 내 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혹은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애인에게 내 친구를 뺏긴 것 같다. 그래서 슬픈 마음들, 그런 독점욕과 소유욕 혹은 절망, 마음, 그 모든 성장담을 담은 책이고요. 물론 심리 묘사나 뭐 세부 묘사, 문장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나 이 책의 작가 너무 알고 싶은데, 나 이 작가의 책을 다 사고 싶은데 막 이랬는데요. 엘레나 페란테가
막 뉴욕타임즈에 선정되고 막 타임즈에 선정되고 올해 최고의 소설이 될 동안 이 작가는 한 번도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가 신비주의 같은 신비롭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작가라고 하면은 어떤 책이 좋을까 막 이러다가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 작가를 따라서 읽으면 되겠다 해서 이 작가가 좋아했던 작가들을 일부러 더 사고 있는 게 작년부터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작가의 책, 이탈리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생기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혹은 내 친구들에게 책을 주고 싶을 때 이 책을 한 2번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표지가 예쁩니다. 2번째, 복수의 여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단편 소설집이에요. 저는 사실 단편 소설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짧은 호흡으로 읽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읽는 것들이 제 마음을 좀 크게 쥐고 흔들 때가 많아서 그랬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부족한 때도 있고 단편이야말로 맛있다고 해야 되나요? 단편을 맛있게 조리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 작가들이 기술한 책이고요. 이 책은 프로젝트성이라고 할 만한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복수의 여신은 SF적인 소설도 있고요. SF가 아닌 소설도 있습니다. 작가 각각의 개성들이 있으니 책이 다른 것은 당연하겠죠. 제 표지 앞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사나포,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재밌어요. 이 비라고라는 출판사에서 처음에 이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비라고라는 뜻은 원래 영웅적이고 호전적인 여자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는 말참 겸 잘하고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라고 혐오적인 의미가 붙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약간 김여사라던가 그런 말들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책은 작가 한 명당 여성 혐오적인 단어를 맡아서 이렇게 말이 변질된 단어를 가지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했던 책입니다. 15명의 작가가 참여했고요. 뭐 세이렌, 렌치, 워치, 뭐 워리어 이런 단어들이에요. 뭐 한국어로 말하면 뭐 할망구, 해픈 여자, 나쁜 단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컨대 말하면 타이그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이그레스라는 말은 원래 암호랑이라는 뜻인데요. 영미권에서 교육이 열정적인 동양 여성, 아시아 여자를 이렇게 일컬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의미, 극성맞은 이런 말들이 좀 엉겨붙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되게 웃겨요. 그냥 우리 엄마는 진짜 호랑이였어. 진짜 리터럴리 동물 어흥 호랑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호랑이였는데 어쩌고저쩌고 관을 넣어야 되는데 관 안에 손이 넣으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갔어 뭐 이런 말들 하고요. 책 중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알려드리면 좀 무서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만화로 된 그래픽 노블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으면 재밌고 통쾌한 느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가끔은 책을 읽을 때 좀 가볍고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F 책에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그런 상상력으로 재밌는 책들 읽고 싶어 하면 저는 이 책 너무 추천합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읽고 나서 좋은데 이 생각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마거릿 에투드 왜인데 마거릿 에투드가 영미문학의 거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 이렇게 붙여놨겠죠. 이 책을 마거릿 에투드는 뭔 책을 썼냐면 이 책이 세이렌이라고 했잖아요. 인어 얼굴은 여자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인어가 나와서 뭐 뱀파이어도 나오고 오리너구리도 나오고 뭐 귀신들도 나오고 남성 서사에서 희생자 혹은 악의 축으로 나왔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우화들이 생겨요. 재밌는 이야기들. 그래서 할머니가 나와도 전혀 전형적이지 않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사실 유머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인식을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때 묻은 단어를 세탁기에 잘 빨아가지고
보이 돌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확언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단편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접목하면 생기는 기쁨이 정말 기쁘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것들만 찾아 읽습니다. 5번째 책. 이것이야말로 따끈따끈 베이비시다. 정말 왜 따끈따끈 베이비냐? 이게 판이라고 하는 것도요. 1쇄 발행일이 2월 17일인데요.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12일이거든요. 우리 나이 드는 존재라고 하는 책이고요. 고금숙, 김하나, 김희경, 송은혜, 신혜호 작가의 단편 같은 책이에요. 단편이 아니고 단편 에세이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최근 1, 2년 사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는 저속 노화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되었지요. 이런 흐름 어딘가에 노화 공포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나이 드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사인을 세상에서 읽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 서로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첫 문단의 시작들이 좋더라고요. 우리 그 정의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노화가 그 노화는 아닐 거예요. 막 외부적으로 막 주름이 탱탱해야 되고 이런 안티에이징 같은 노화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노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하게끔 위해서 주로 광고 선전하기 위해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늙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성 작가들이 되게 담담하게 시간을 더 깊어지는 재료 혹은 내가 나이가 들면도 편협하고 단단하게 입을 담은 조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는 이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문장을 보면 나도 나이 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주름살에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을 매일 어떻게 달려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어떤 의미로 채워나가고 내 매일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수영을 배우고 숲으로 가고 아니면은 뭐 음악을 돕고 몸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술하는 섹슈얼리티적인 부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수영 홍보대사가 되셨다는 정수윤 작가의 글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프리다이빙에 엄청나게 매혹되어 있고 프리다이빙의 강사를 따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속의 세상은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가 물고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드를 막 켜는 느낌? 아가미를 막 달고 지느러미를 막 달고 이제 수영하기 시작한 느낌? 헤엄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야 시작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올해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매해 연도가 바뀌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나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 나 언제든지 나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도 막 마흔 되기 전에 뭐 대학 졸업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좋았던 부분이 식물학자의 마지막에 쓰신 그 말이 있어요. 마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내게 마흔은 어른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자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시작할 때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흔도 정말 뜨끈뜨끈한 나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매해 연도가 바뀌면서 나 이제 나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자주 하는 분위기도 사실 없었으면 하고 그것이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나이 들면 공통 분모의 현상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될 일이죠. 늦었지만 모두 좀 시작을 주저하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도 그냥 이 책을 꼭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 필요 없이요. 들고 5분만 읽을 거야. 오늘 10장만 읽을 거야. 라는 생각이 시작의 반입니다. 이 책의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잘 늙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기준은 젊음이기 때문이다. 질문을 달리 해보면 나이에 따른 몸의 현상이 각기 다른데 왜 잘 늙어야 할까? 잘 젊어야 할 이유가 따로 없듯이 잘 늙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노전이라는 말이 없듯이 노후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든다. 그래서 나는 늙음 대신 나이 듦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기진. 모두의 시작을 주저하지 않는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도 다음 영상을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책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책은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책을 선정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